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요. 이게, 당신의 말 있잖아요. 이게 그냥 단순한 소통, 이걸 넘어서서 뭐 성공이나 실패, 관계까지 어떻게 좌우하는지, 그런 걸 좀 분석했더라고요. 네네. 흥미로운 주제죠. 네.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말투의 힘,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. 네, 좋습니다. 이 자료들을 보니까 말씨랑 말투,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핵심으로 쓰더라고요. 아, 말씨랑 말투요? 네. 근데 이제 말씨는 조금 더, 뭐랄까, 내용이나 태도, 쓰는 단어 선택까지 좀 이렇게 넓은 개념이고요. 전반적인 거. 그렇죠. 반면에 말투는 그걸 전달할 때 그 특유의 분위기, 어조, 리듬감, 여기에 좀 더 가깝죠. 오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가능성을 흥하게 만들고 또 어떨 땐 망하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특징이랑 또 그 뒤에 숨어있는 원리 뭐 이런 걸 좀 주로 얘기해 볼까 해요. 좋네요. 그럼 흥하는 말씨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자료 보니까 긍정적인 표현들, 뭐 예를 들면 좋은 시도네요 라든지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봐요. 이런 거요.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뭐랄까 좀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혹시 자료에서 좀 더 구체적인 효과 그런 걸 언급한 부분이 있었나요? 아, 물론이죠. 이게 그냥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.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좀 건설적인 피드백이나 격려 이런 걸 자주 쓰는 팀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는 비율이 무려 20%나 높았다고요. 와, 20%요? 그건 정말 큰데요? 그렇죠. 이건 그러니까 말씨 자체,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좀 협력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. 그게 진짜 성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, 미안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 있잖아요. 네. 이걸 진짜 진심을 담아서 쓰는 말투. 이게 신뢰를 쌓고 듣는 사람한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. 뭐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. 문제 해결에 딱 집중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.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한데 우리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아, 제안하는 식으로? 네네. 그런 제안형 화법도 흥하는 말씨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꼽히고요. 20% 차이면 정말 무시 못할 수치네요. 와. 아마 듣고 계신 당신도 직장에서든 아니면 집에서든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럼 반대로요. 우리를 좀 망하게 하는 말씨나 말투,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? 자료들은 뭘 특히 경고하고 있나요? 이 부분도 좀 흥미로운데요. 그냥 딱 안 돼, 틀렸어 이런 직접적인 부정이나 비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예를 들면 척 보면 모르세요?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를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 있잖아요. 네, 있죠. 기분 나쁜. 그렇죠. 아니면 전 잘 모릅니다. 그건 제 책임 아닌데요. 이렇게 책임을 슬쩍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말씨 이것도 관계를 되게 심각하게 망가뜨린다고 해요. 특히 한 자료에서는 니 탓이야 이런 식의 비난이 문제 해결하라는 의지를 거의 뭐 절반으로 뚝 떨어뜨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와, 절반이나요? 네.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불신을 막 키우고 소통의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죠.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말하는 그 당사자, 그 사람의 자신감이나 의욕까지 막 갉아먹는 그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. 아, 듣고 보니 진짜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뿐만 아니라 무관심하거나 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태도. 그러니까 말씨 자체가 관계랑 성과에 완전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거네요.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. 혹시 자료들에서 말씨와 말투 중에 어떤 게 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뭐 그런 언급도 있었나요? 아니면 그냥 상황 따라 다른 걸까요? 좋은 질문이세요. 자료들은 대체로 말씨랑 말투가 서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거든요. 상호작용한다고. 근데 굳이 좀 따져보자면 장기적인 관계나 아니면 조직 문화 같은 걸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그 근본적인 태도나 내용을 반영하는 말씨 영향이 더 크다. 이렇게 분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. 아, 말씨가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. 네. 반면에 순간적인 감정을 전달하거나 분위기를 확 바꾸는 데는 어조나 뉘앙스 중심의 말투가 좀 더 즉각적인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고요. 예를 들어서 아무리 건설적인 피드백이라는 좋은 말씨를 골랐어도 이걸 막 비꼬는 듯한 말투로 던지면 아,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그쵸.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완전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.
그렇군요. 결국 내용이랑 태도, 그러니까 말씨, 그리고 그거 전달하는 방식, 말투,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혹시 자료에서 이거 당장 한번 해보세요 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팁 같은 거 있었나요? 네,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들이 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일시정지하고 바꿔 말하기 습관인데요. 일시정지하고 바꿔 말하기. 네.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막 불쑥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의식적으로 잠깐 멈추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말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는 거죠. 아, 잠깐 멈추는 거 중요하네요. 그렇죠. 두 번째는 관점 전환이에요. 그냥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다. 이렇게 조언하고요. 마지막으로는 칭찬이나 감사는 좀 구체적으로 자주 표현하고 혹시라도 비판이나 지적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딱 염두에 두고요.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말씨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.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단어만 쓰는 거랑은 좀 다른 접근이죠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진짜 매일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.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 습관을 만드는 게 결국 더 나은 기회, 더 좋은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가 딱 그거죠. 흥하는 말씨를 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연습하다 보면요. 이게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? 이걸 넘어서요. 자신감이라든지 긍정적인 삶의 태도 이런 걸 형성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작은 말투의 변화가 당신의 세상 전체에 좀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겨볼까 합니다. 당신의 평소 말 습관 속에서 내일 당장 흥하는 말씨를 위해서 바꿔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. 그게 무엇일까요?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